인생을 돌아보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반평생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라도 하면 다행이고 찾아와 주기라도 하면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들도 나이가 들면 우리 노인들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은퇴하게 되면서 생계가 힘든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여름에 서울 한복판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한겨울에도 박스를 수거하러 다니는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이런 노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거동조차 힘들어질 때가 올 텐데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싫어도 자식들 위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될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 막막한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일기를 통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화살 같다 했건만 할 일 없고 몸이 쇠하니 세월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랍니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메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땐 얼마나 힘이 들까요?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다.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기부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마음이 가는 곳에 나누며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할 것.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간섭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관대한 마음으로 살 것.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온 것 같아 후회가 남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타인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내로남불이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타인과 나에게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곤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억지로 타인에게 맞춰주려다가 더 큰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꼭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물 흐르듯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유튜브도 보고 못했던 운동도 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만 하는 것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삶은 영원하지 않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면서 100살 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5060 세대의 은퇴가 쓰나미처럼 일어날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정말 찾기가 힘든 것이 요즘 현실인데요. 다가오는 노후가 더 두려운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노인 빈곤은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가 자식들에게 내 노후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노후 자금을 좀 투자해달라고 했대요. 투자해서 잘 되면 노후에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시겠다고 했다고요. 예상이 가겠지만 이분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시나요? 자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연락 오면 많이 온 거랍니다. 그래도 돈이 있을 때는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했었는데 돈 가져가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고 약속했던 용돈도 없던 일처럼 됐다고 하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돼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자식을 돕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 조금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다 퍼주면 안 됩니다. 다 퍼줬다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나 손을 벌려야 된다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돈을 지킬 마음을 가졌다면 다음으론 저축을 잘 해놔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는 69.4세부터 노인이라고 보고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7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꾸준히 챙겼다면 200~30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위험이 있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만 노후에 투자 실패로 빚을 갚아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특히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누군가가 접근해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는 의외로 엄청난 돈이 있는 것보다 가끔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고령화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원금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가올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신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노후가 행복할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그만큼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의 세 번째로 건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그런 분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있냐고 여쭤보면 멋쩍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미뤘던 담배도 끊어보시고요.
술도 조금만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적당한 운동을 추가해 주세요. 막상 처음에 운동에 시간을 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운동을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건물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낮은 층이면 걸어서도 가보시고요. 외출 후 귀가할 때 날씨가 좋다면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걷는 게 별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걷는 운동이 주는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감소, 우울증 증상 완화 등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심심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걷기만 해도 뇌에 자극을 주게 돼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걷고 나서 다른 것을 의욕적으로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꼭 걸어보세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암을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암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30%가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한다고 합니다. 건강 쪽에 쓰는 비용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돈 가져가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의사 선생님이 권장하는 대로 꼭 챙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노후 준비 그 네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만들지 않고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하고 집에서 눈치 보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미리 취미 생활을 만들어 놓으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노후 생활이 펼쳐집니다. 수영이나 탁구, 등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가 많고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취미로 글을 쓰다가 작가가 된 분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은퇴 전 커피 만드는 것을 배우시더니 은퇴 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무인 일자리 카페에 취업한 일도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노후에는 그 시간을 더욱 즐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자식들 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혼자가 싫어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좀 전에 취미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 쓰는 피로를 확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체육시설이나 산책 등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많은 일들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그때 뭐라도 해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아쉽거나 후회되는 점들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지 말고 살자.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혼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쓸 에너지가 아깝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에게 너무 에너지를 뺏기며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계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면서 100살 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생활에도 기쁘고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살게 되면 내 진심을 숨기고 남을 대하게 되고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점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호구가 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주의하라.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친절함이 과하면 상대는 선을 넘게 되고 결국엔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까운 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 돈을 빌려주고 친구를 잃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당신을 우습게 보고 결국 절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착각은 교만을 불러오고 주제 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당신의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급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켜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관심하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곁에 있었음에도 언제든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씩 느끼게 해주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이해 관계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사람의 속이 어떨지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변할지도 우린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진다. 이 이야기가 불편한가?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 사람들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의지해야 한다. 유쾌하진 않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니 사람에게 기대를 하거나 무엇을 얻고자 하지 마라. 인간은 누구나 혼자이다. 따라서 조심함과 관대함을 지녀라. 손해와 손실을 조심함으로 막아내고 관대함으로 싸움과 다툼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에 다른 사람의 개성을 무작정 비난해서는 안 된다.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바로 되돌아온다는 이탈리아의 격언이 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고유한 본성을 절대 잊지 못한다는 말이다. 본성을 통해 나오는 행동이 본능이므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관계를 끄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든지 화해하지 마. 나중에 같은 일로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싸우는 일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개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그 개성의 선을 넘지 않고 그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대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배신은 나와 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천천히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상대를 너무 잘 믿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상처받아 왔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라. 의심이 드는 순간 검증해보는 것이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상대가 자신을 믿는다는 행동을 보이면 더 대담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의심이 들 때 먼저 믿는 척하고 넘어가라. 이후 상대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된다. 가면을 쓰고 있는 상대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용서를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용서하고 나서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거짓말을 하는 상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를 경멸할 때 당신에게 더 신경 쓰는 그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경멸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속하지 나라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주변을 너무 살피다 보면 스스로를 잃게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입은 옷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말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라는 걱정은 고통과 고뇌 그리고 불안을 불러온다.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고 싶은가? 허영심을 버리고 나의 가치를 타인에게만 맡기지 마라.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싶다면 잔뜩 힘을 준 모습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을 신경 쓰는 작은 일로 불행함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어떤 것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비교를 마음에 담지 마. 질투와 비참함을 불러온다. 자신보다 돈이 더 많다 하여, 처지가 나아 보인다 하여, 그것을 옳은 기준으로 세우는 일은 미련한 일이다. 그렇기에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감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도 그러하다. 이때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감정이 생길 때는 먼저 내가 왜 이런지 간파해야 한다. 상대방은 당신을 떠보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니 즉시 반박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하라. 나중에 생각하면 웃고 넘겼어도 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건전한 논쟁은 긍정적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감정 소비만 하고 당신의 바닥을 보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항상 경계하라. 질투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우리 마음에 질투를 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불행한 기운을 떨쳐버리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보다 불행한 삶을 찾아보는 것이 위로가 될 것이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 웃기지 않는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리다. 행복해질 수 있는 관점을 가져라. 혼자인 시간을 가지고 옳은 기준을 마음에 세워라.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타인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독이라는 감정은 적응할 수 있는 감정이다. 고독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젊었을 때는 이 일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오히려 고독이라는 감정을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타인에게 너무 친절하지 말고 상대방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라.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이며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신경 쓰기보다 나 자신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며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